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대로 한국 예탁결제원 자기소개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시청 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모의고사가 NCS 모의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단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항목 1번부터 갑니다. 늘 다른 기관들이 물어보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지원 동기와 동시에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요걸 갖다가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만 쓰라고 하면은 듣고 싶은 내용을 못 듣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입사 후 목표랑 직업 선택의 기준 이런 걸 적어 달라고 문항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 동기를 통해서 조직 적합도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우리 기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사람인가. 만약에 이 예탁결제원에 관심을 가져왔으면은 이 기관의 사업이나 산업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외활동이 있을 겁니다. 뭐 꼭 예탁결제원이 아니더라도 금융 쪽에요. 그리고 금융 쪽에 관심이 있고 계속 준비를 해왔다면 당연히도 그런 자격증과 교육사항들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금융권 혹은 예탁결제원을 준비해온 사람인가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입사를 했을 때 이 우리 조직 예탁결제원의 목표나 사업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지원했습니까?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내 지원 직무가 요런 일을 한다, 요런 일을 잘 해가지고 예탁결제원에 기여할 수 있다, 요걸 알겠죠.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내가 직무상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 달성상 예탁결제원이 적합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즉,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관심 분야를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에 너희 예탁결제원이 정말 적합해. 그리고 관련 업무, 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업무도 자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예탁결제원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맥락으로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제 직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요? 무엇 때문에 예탁결제원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지요. 제가 예탁결제원 혹은 예탁결제원이 아니라면 이제 금융 쪽이죠. 금융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근거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어떤 업무를 잘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뭐 뒤에도 업무 관련해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짧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목표에 있어서 내 직무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데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장 목표까지 가지고 있다. 입사한 후에 나중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간략하게 적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전문가로 성장해서 예탁결제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계획이다, 목표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예탁결제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적을 수 있겠죠. 나의 최종 성장 목표가 요거다. 그래서 요거에 적합한 거나 내가 어떤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내 직업 선택의 이유다. 뭐 다른 걸 적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최종 목표가 있고 그거에 유관한지 안 한지가 나한테는 직업 선택을 하는 데서 중요한데 한국 예탁결제원은 그거에 딱 맞다. 내가 이제 증권 발행 및 관리 전문가 요걸로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예탁결제원 너희가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 혹은 금융이나 증권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증거 제시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준비해 왔다. 나는 준비된 인재다. 요렇게 증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도 땄고요. 서포터즈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적어서 요걸 통해서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최종 성장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예탁결제원에 요걸로 나는 목표를 잡고 있다.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이런 내용을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 뭘 따고 있다, 뭔 자격증 취득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이미 이 자격증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계획으로 내가 목표를 잡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예탁결제원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로 성장해가지고 이 예탁결제원의 미션, 비전, 가치관, 핵심 가치 뭐 이런 거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항목 1번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뭐 어렵게 적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갖다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버리면 예탁결제원 말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4, 500개 공공기관을 다 지원할 지원 동기가 됩니다. 꼭 예탁결제원을 지원할 이유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내 최종 목표가 금융권의 이쪽에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너무 또 증권사 쪽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은행이나 그쪽으로 잡으면 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은행으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탁결제원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서 요거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항목 2번 가볼게요. 항목 2번 애매합니다. 자, 비전이에요. 요거 비전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 비전은요,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각 직무마다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으로 적으셔야 되냐면, 자, 이 항목은 평가 항목이 이거예요. 조직 이해 능력 중에서도 경영 이해랑 업무 이해를 평가하는 건데 사실 1번 항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직의 목표가 있겠죠. 얘네들 비전, 요거 비전에 있어서 내 역할이 뭔지 알고 있고 그것에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거,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여러분들이 너희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냐? 근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나?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비전에 있어서 지원 직무의 역할과 필요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직무기술서예요. 직무기술서를 딱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체크 해보세요. 체크 해보면은 이게 직무기술서가 구조가 이렇잖아요. 업무 내용이 딱 적혀있고 여기 쭉 적혀있잖아요. 그럼 체크가 많이 된 거, 뒤에 체크가 많이 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거랑 엮으면 됩니다. 어떻게든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조언을 드리면은 이게 자기소개서잖아요. 이력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취득한 자격증이나 이수한 교육사항만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역량의 기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잡냐면 일단은 두 가지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데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해서 저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내 직무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거지요. 이러한 자격증 가지고 있고 뭐 이러한 그 경험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고 그 업무 잘하면은 저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예시 봐야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인사와 예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너희 인재 키워줄게. 그리고 이 예산 편성 잘해줄게. 그러면 경영 성과 창출되지 않겠어? 요게 두 가지인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여기에 비전을 언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너희가 지금 제시한 요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자, 인재 양성해야 되지 않겠니? 경영 효율성 증대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는 이제 요게 그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증대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이거다.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고 이런 실무 교육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다.
예상 관련해서는 이런 자격증 취득했고 이런 경험도 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너희 조직에는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저 두 가지 예산관리하고 인재 양성하는 인사와 예산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근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비전에 달성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쓰기 어려우면 내용만 바꿔서 제가 제시드린 플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항목 3번 가볼게요. 이제부터 항목이 좀 쉬워집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건 이거는 협상이 필요한 거죠. 이게 대인관계 협상 능력 평가인데 이겁니다. 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만약에 A랑 B랑 싸웠어요. 아니면 나와 B가 싸웠어요. 그럼 의견 조율을 할 때 일방적으로 A 의견, B 의견 혹은 두 개를 갖다가 조율한 의견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회사에서는 좀 다릅니다.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있으면 둘이 쌍방으로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기준은 회사의 기준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잃어버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요구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으면 내 의견이 채택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팀의 입장에서는 누구 의견이 더 좋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의견을 냈고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떤 측면에서 시선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나길래 그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 내가 양보했다. 그냥 양보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양보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 팀의 기준에서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게 지금 팀의 성과적 측면에서 내가 양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혹은 나는 양보를 절대 안 했다. 왜 안 했냐면 이건 양보할 수가 없었다. 왜? 내가 내 의견이기 때문에 양보 안 하는 게 아니라 팀의 기준에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안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팀의 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두괄식으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적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두괄식 문장은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해관계가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거 잘 조율했어요. 그때 어떤 의견 차이가 발생했냐면요. 어떤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해서 경청하고 막 듣고 뭐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원인 파악을 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원인은 알았는데 요걸 내 의견을 양보할지 아니면은 내가 내 의견을 고수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선택을 팀의 기준에서 팀의 성과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설득을 했다. 혹은 의견을 조율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내 의견만 고수하기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팀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이요.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견이 발생해서 내 소통 능력으로 잘 조율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능력 키워드를 넣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원인 파악해야 되겠죠. 사건 발생하고 5인 1조로 금융상품 공모전 참가했는데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언제 모일지 이견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은 3명은 주말에 모여서 하자. 주중에 바쁘잖아. 주말에 쫙 하자. 이렇게 한 거고 2명은 주중에 하자. 이런 애매해죠. 3대2면은 이게 다수결이면 2명이 약간 힘들잖아요. 이게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견이 발생한 걸 왠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을 할까라고 들어봤는데 이게 이견이라는 게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좋겠죠. 나는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유 들어보면요. 사실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이죠. 그래서 보니까 조원들이 막 이게 수상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그 주말 아르바이트가 있는 조원들은 주중에 하자 이거고 주중에 수업이 빡신 이제 그런 조원들은 주말에 하자. 그러니까 팀이 없는 거죠 얘네들 기준에. 그래서 이 기준들부터 이제 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팀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을 받는 게 목표니까 요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말이 좋다. 아무래도 주말에 한 번에 확 하는 게 낫죠.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조율이라는 건 채택되지 않은 의견의 사람, 의견이죠, 의견. 그 의견을 낸 사람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조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뒷행동이 중요해요, 조율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주말을 하자고 하면 두 명이 기분 상하잖아요. 그래서 후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늦게 와도 된다. 대신에 그러니까 늦게 와도 되면은 또 먼저 온 조원들이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후처리를 어떻게 했죠? 주말 아르바이트가 있는 조원들이 금요일날 자료조사를 미리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니는 이거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너희는 이거 하고 너희는 이거 하고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조원들이 불만 없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불만 없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공격적이니까 불만을 줄여서 대부분의 조원들의 불만을 줄여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조직 기준으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원인 파악해가지고 이 이견을 차이를 좁혀나가고 조율해 가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4번 갑니다. 가치관에 따라 행동했던 경험. 자, 요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 볼 수 있어요.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적으라고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의 평가 요소인데 첫 번째는 핵심 가치, 이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지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근데 이게 어떤 걸 평가할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항목만 봐서는 이게 직업윤리인지 아니면 뭐 핵심 가치인지 인재상인지 보통 인재상 일치도를 따질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관의 인재상이 뭐와 뭐와 혹은 우리 기관의 그 핵심 가치 뭐와 뭐와 뭐 중에서 무엇에 해당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하이브리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예탁결제원의 핵심 가치하고 경영 이념이에요. 이 키워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에 매칭되는 직업 윤리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갖다가 선택해서 요 핵심 가치나 경영 이념하고 묶어서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적느냐? 일단 직업 윤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직, 성실, 봉사, 책임, 준법. 자, 요게 이제 네, 각각 키워드들에 대한 살에 걸렸네요. 자, 각각의 키워드들에 대한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는 이런 걸 드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 있죠. 그걸 바탕으로 키워드를 딱 선정하시고 봉사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요 봉사에 관련된 사례를 적으시고 요거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땠고요. 그때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치관을 발휘했죠. 그래서 성과를 얻었는데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탁결제원의 경영 이념 또는 핵심 가치와 알맞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기관에 적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자 키워드죠. 키워드. 가치관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 줍니다. 저는 책임감 바탕으로 해서 성과, 고객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예탁결제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고객 만족, 고객 신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유의 능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이런 게 좀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 게시하죠. 카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안 쓰시는 거 아시죠? 파트타임 근무 당시에 음료 제작하고 매장 관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책임감의 의미가 뭐였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의 특징이 뭐냐면 점심시간 이후 방문 고객이 급증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그 고객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해야 되겠죠.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카페에 뭐 화장실 바쁠 때 가보면 막 휴지가 막 널브러져 당기고 맞죠. 물바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알바들 포기하죠. 그 시간대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런 멘트 좋죠. 내가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바쁘다고 핑계 댈 수 없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본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만 적으면 되죠. 예비 화장지 미리 치워놓고 세면대 위에다가 이 일 잘하시는 화장실 청소분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면대 옆에다가 깔끔한 걸레를 깔아둡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기가 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단 시간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세팅을 어떻게 해뒀다. 그래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혹은 이렇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아서 고객이 일하는 너희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핵심 가치하고 마무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4번이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서술형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은 이력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적을 수가 없어요. 수료한 거,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보시면 이건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직무 기술서 상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 항목 그 5번을 작성하실 때 생각하실 건 이겁니다. 결국 위원들이 이 5번 항목을 읽고 파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서술형으로 적을 거예요. 아니면 개조식으로 적을 거예요. 어떤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연관된다고 생각한 거 1, 2, 3, 4번 항목이 안 적었던 거 막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그걸 읽어보고 위원들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선빵을 때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에 관련된 역량과 경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죠. 후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원 직무와 얼마나 유관한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 쪽 자격, 금융 쪽 교육, 금융 쪽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증권 쪽이요. 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뭐 이런 경험을 한 것보다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거는 요겁니다. 직무 수행 내용을 갖다가 쫙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지식, 기술, 스킬을 보신 다음에 나 요런 거 배웠어. 대학 때 배웠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어.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나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증명하는 게 이 자격증이네. 혹은 이 교육이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나 증빙 경험이 많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요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이건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핵심 역량은 증권 이해도 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그래서 요걸로 잘할 수 있는 게 증권거래하고 사무행정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역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정리하면 위원들이 이걸 쫙 읽어보고 이 사람은 어떤 강점이 있네,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겠네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읽어봐도 바로 나오잖아요. 나는 증권 이해도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전공 교과로는 이런 과목 들었는데 특히 어떤 과목에 성적이 좋았고요. 어떤 연수나 교육 받았고 몇 시간 받았고 거기서 요런 거 배웠고요. 관련 경험은 요런 거 했는데 거기서 요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걸 바탕으로 해서 요게 향상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요게 설득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있네 하다가 위원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가지고 있네? 이런 경험도 했네?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역량 습득했겠네. 그럼 이런 업무 잘하겠네. 여기까지 가면 성공인 거예요. 컴퓨터 활용력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격증 이런 거 있고요. 교육 이런 거 받았고 관련 경험 이런 거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역량 컸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되도록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도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스타 기법이니 무슨 기법이니 하면서 막 주저리 적는데 그렇게 이 항목은 그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예탁결제원에 해야 되는 이 수행 업무 있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주저리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요렇게만 딱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항목 5번이었습니다.